기존에는 금융장세였잖아요. 실적은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유동성으로 뭔가 계속 가는 장이었잖아요. 점점 이게 실적 장세로 바뀔 거예요. 하반기부터. LG 디스플레이하고 SK 하이닉스가 손을 잡고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도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가 또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디바이스에서 이번에 네.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새롭게 애플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보셨나요, 영상? 네, 뭐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이제 따로 분석은 했죠. 네.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그래 애플이니까 네네. 뭔가 또 새로운 걸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야 진짜 애플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애플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이번에 또 보여주니까 저는 이번 이걸 보면서 기존 VR하고 뭐가 다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팀 쿡이 이야기한 공간 컴퓨팅, 네,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제일 새로웠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반도체 있잖아요. M2하고 R1이라는 반도체 두 개 들어갔잖아요. 저걸 누가 따라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 2의 10배 가격이구나. 10배를 질러도 사겠구나. 이제 거기서 좀 더 사고를 확장하면, 와, 그러면 저거 가격 낮추려면 결국 규모의 경제 효과밖에 없을 텐데, 결국 한국산 부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확실히 물론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1세대 모델 자체는 너무 또 비싸고 그렇죠. 테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마니아들의 시장이죠. 네. 지금은. 대신에 네. 이제 2세대 때부터 그렇죠. 특히나 3세대 때는 이제는 좀 보급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을 때 장기적으로 확실히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떤 웬만한 제품이든 세 번째 모델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갤럭시도 S3 때가 제일 조약돌 디자인 제일 이게 임팩트가 있었고요. 아이폰도 3GS부터 사실 많이 샀거든요. 네, 대중화의 시대를 열었거든요. 아마 리얼 프로도 아마 세 번째 모델이 제일 대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거의 한 2, 3년 정도 뒤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봐도 되겠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부품 업체들을 또 협력하는 것은 또 앞서서 맞습니다. 계약을 또 맺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봤더니 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 그러면 어떤 부품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를 봤더니 이게 또 디스플레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또 시대를 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는 디스플레이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에 OLED가 채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쪽 시장이 커지는 데다가 이번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올레도스라는 OLED 온 실리콘이 그 1.4인치짜리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2800에서 4000 ppi 정도 돼요. 네. 픽셀 해상도가 엄청나거든요. 거의 4K 그렇죠. TV 4K. 정도. 그렇죠. 이걸 이제 소니가 하거든요. 네. 이번에 납품하는 건 소니가 하는데 대량 생산할 때 일본 회사들이 이걸 투자를 못 하잖아요. 애들 의사결정도 느리고 하니까 이걸 또 LG 디스플레이하고 SK 하이닉스가 손을 잡고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올레도스 쪽으로도 이제 기대하고 있고, 삼성도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가 또 하겠죠. 이번에 네. 삼성이 그 올레도스 하는 업체를 인수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매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거고,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이 표정을 나타내주는 6인치짜리 OLED 있잖아요. 그걸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 4개의 고속 카메라가 본인의 얼굴을 찍어요. 찍고 이거를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존에는 VR 기기를 끼면 우리 관계는 단절이잖아요. 나는 온라인으로만 접속하고 여기 있는 같이 있어도 나는 따로 있는 거죠. 맞아요. 현실과는 그렇죠. 단절된. 네, 그렇죠. 그거를 해결한 거예요, 애플은. 내 표정을 다 드러나게 해주고 외부를 또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이에요. VR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R1이란 칩이 엄청난 대박인 거죠. 이 16개 카메라와 여러 가지 센싱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눈 깜빡이는 속도보다 8배 빠르게 이게 센싱이 되거든요. R1이. 그러니까 기존에 VR을 오래 못 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지러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뇌에서 인지하는 거하고 속도가 차이가 있으면 이게 어지러운 거거든요.
그걸 해결한 거예요. R1이라는 칩이. 그리고 그게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싱까지 다 여기서 별도 칩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한 개 AP에서 이거를 IP 블록 하나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칩 설계를 누가 하겠냐는 거죠. 못 알아요. 그거 생산은 지금 TSMC가 하나요? TSMC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애플이 이제 열었으면 또 카피캣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삼성도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한 거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또 낙수 효과는 다 결국 삼성 파운드리가 볼 수도 있죠. 가뜩이나 삼성전자도 원래 이 VR 디바이스 시장을 접었었다가 네, 다시 이번에 구글 퀄컴이랑 협업하면서 또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삼성전자 언팩 행사 때 디바이스 한번 소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뭔가 새로운 거는 애플이 열고 네. 네, 애플이 뭔가 보여주면 거기에 또 빨리 누가 따라 붙느냐, 누가 갤럭시 S 같은 걸 만드느냐가 이제 게임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뭐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뭔가를 보여주면 이제 테슬라를 따라서 빨리 캐치업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 네. 근데 그랬을 때 진짜 애플이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두주자로 보여줬으니까 다른 이제 후발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또 핵심 부품사들이 또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이 IT 부품사들 또 국내 업체들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때 뭐 애플이 파란 피가 흐르는 애플이라고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삼성 거 들어가고 하니까 네, 카메라하고 뭐 지금은 이제 LG 쪽도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내 뭐 협력사들이 낙수 효과를 누리는 거니까 애플이 잘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중국발 리스크를 계속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과거 LCD가 잡아먹혔으니까 이번에 OLED를 우리나라가 좀 앞서간다고 하지만 좀 중국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냐. 이게 또 조만간 격차가 좁혀지고 또 추월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생각 나눠주신다면요. 그게 유효하긴 해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OLED 쪽 투자해 놓은 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 전체 캐파를 넘어서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중소형 아몰레드 쪽은 삼성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캐파가 거의 삼성전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를 넘어설 정도의 캐파였는데 왜 그렇게 물량이 안 나왔냐? 수율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수율이 안 좋으니까 그 캐파를 만들어 놓고도 생산이 안 됐던 건데 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전에 우리 뭐 손담비 나왔던 아몰레드 그 정도, 그죠? 플랫. 네네네. 플랫 모델 정도는 지금 중국이 꽤 많이 따라왔고 BOE나 뭐 CSOT나 이런 데서 많이 따라왔고 아직까지 플렉서블 OLED 쪽은 잘 안 되고 심지어 폴더블 쪽은 거의 안 된다고 아직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는 기술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올레도스나 이런 쪽은 또 기술 격차가 있죠. 그런데 생산이라는 건 계속 하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중국이 또 수요를 맞추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고 우리가 또 퇴출되고 이런 그림이었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옛날에는 특허 침해나 이런 것들 해도 산업 스파이를 해도 우리 한국 엔지니어를 채용을 해도 뭐라 못했죠. 시장이 중국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를 대부분 납품하고 아주 일부를 LG 디스플레이나 BOE가 아이폰용으로 납품하잖아요. 특히 BOE는 그 수리용이에요. 뭔가 그 AS용이죠. 근데 그거를 삼성 특허를 침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삼성이 아무 소리 못했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제는 소송 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과거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특허 소송료를 뜯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파는 거니까 중국에서 파는 건 못 받아내죠. 그런데 중국 외에서는 또 삼성이 특허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중국산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뭐 싸게 잘 만들면 쓰는 거였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벌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좀 컸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미중 간의 분쟁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한 중국 제품을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런 좀 반사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뭐 특허 아무거나 갖다 쓰던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중국도. 네. 이렇게 오늘 딱 약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잡을 만한 주식들이 너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참 기회를 좀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국내 또 핵심 기업들도 여러 보이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문제네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타이밍을 잡으려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올 하반기하고 내년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의 색깔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존에는 금융 장세였잖아요. 실적은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유동성으로 뭔가 계속 가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실적 장세로 바뀔 거예요. 하반기부터. 그러면 다시 또 실적 올라올 만한 주식들 그 뭐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실적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결국 답은 공부밖에 없네요. 그렇죠. 뭐 그걸 만약에 그렇죠. 뭐 이거를 막 다들 비관론에 빠져 있어서 다들 뭐 매크로가 어떻고 연준이 어떻고 제가 그때 출연해서 그랬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 네. 이제는 그런 거 좀 덜 보고 기업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네.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에 네. 집중하시라. 그렇죠. 그거를 아직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이라도 안 하면 이제 이번 사이클 또 놓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작년의 그 관성이죠. 관성이 네, 그렇죠. 계속 남아 있어서 그렇죠. 야 계속 연준의 입만 바라보시고 그렇죠. 있는데 CPI 보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종목들은 이미 다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네. 겁나서 못 사죠. 매크로 보면. 네. 이래서 시장의 그런 빠른 변화에 네.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컨빅션도 되게 중요한데요. 본인 뭐 주관이나 이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그거를 가지고 또 시장을 판단하게 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럼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마이크로적인 것들이 중요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모셔서 네네. 마이크로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끝으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앞으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이제 수익 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우라가미 군요라는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여름에서 이제 서서히 그죠? 네,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 그때까지 이제 가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과거의 사이클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그리고 그 동안에 본인이 투자해왔던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승 사이클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내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 뭔가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방법이 맞았다 그러면 좀 더 그쪽을 강화하는 그런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또 IT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또 중요한 종목들까지 계속 같이 공부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주시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채널 놀러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보 되세요.